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9일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2021년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하고 나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조사 배경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주식 투자가 활발해진 자본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현황조사 진행, 또 이번에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 주요국의 가계자산 중에 금융자산 비중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35.6% 수준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음하고 나왔습니다.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비교 봅니다. 비금융자산, 그러면 대부분 부동산을 뜻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비중, 그 비금융자산 비중 보면 64.4%, 한국이 가장 높죠? 미국이 28.1% 가장 낮아요. 일본도 낮고, 호주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아요. 금융자산은 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아닙니다. 현금, 또 은행에 저금해둔 거, 보험, 주식 투자 다 포함한 것입니다. 금융자산 보면 가장 적어요. 우리가 35.6%. 반면에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금융자산은 미국이 가장 낮아요. 우리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자산,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주식 투자를 비롯해서 보험이라든지 은행 예금이라든지 현금 자산이 가장 금융자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호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모두 가계자산의 50% 이상이 금융자산이며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이 71.9% 비중 차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 가계자산 구성, 한국은 가계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전체의 64.4%를 차지하며 금융자산은 35.6% 차지. 2015년부터 2019년도 보면 비금융자산 63.6%에서 오히려 올랐죠. 64.4%로. 거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융자산은 36.4%에서 35.6%로 오히려 줄였습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 하나만이 아닙니다. 은행 저금, 보험, 각종 부동산, 비부동산,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자산 구성 여기 나왔어요. 금융자산에서 현금, 예금의 비중이 43.4%로 가장 높고 금융투자상품은 25.2% 차지. 왼쪽에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현금, 예금이 42.8%에서 43.4%로 오히려 조금 늘었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상품을 봅니다. 주식 16.5%에서 19.4%로 가장 많이 늘었어요. 채권 5.7%에서 3.4%로 줄어들었습니다. 펀드도 3.5%에서 2.4%로 줄었습니다. 또 보험, 연금 31.1%에서 30.8%로 줄었어요. 그러면 금융투자상품, 은행에 현금으로 예금되어 있는 거 말고 금융투자상품 중에 채권, 펀드, 보험연금은 다 줄었는데 주식만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을 봅니다. 미국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은 2020년 말 기준 전체 자산의 70.5%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이 28.4%에서 2020년에는 27.5%로 오히려 우리는 부동산이 늘었는데 미국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금융자산은 71.6%에서 72.5%로 오히려 늘었죠. 우리와 반대입니다. 가계자산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 중 현금 예금은 13.4%,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요.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이. 다른 자산에 비해 비중이 낮고 금융투자 상품이 54.1%로 전체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 우리는 주식에 겨우 10몇 프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현금 예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우리와 다릅니다.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현금 예금이 13%대예요. 반면에 주식은 법인, 비법인 구분해서 보면 법인이 비법인보다 높죠. 채권은 낮아요. 6.3%에서 오히려 4.8%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펀드는 11.5%에서 13.1%로 늘었습니다. 보험연금도 33.8%에서 29.9%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면 주식은 늘고 펀드도 늘었어요. 현금 예금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현금 예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않고 금융투자 상품에 들어가 있는 돈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사점이 무엇이냐. 한국의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여전히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금융자산 규모도 가장 낮음. 특히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25.2%에 불과하며 현금 예금 43.4%, 보험 30.8% 중심으로 구성. 그러니 금융투자상품은 25%밖에 안 되고 은행의 예금이나 보험에 들어가 있는 것이 거의 다라는 얘기예요. 75% 정도 되죠? 그러니 75%가 보험이나 은행에 예금돼 있고 25%만 금융투자에 투자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5%는 잠자고 있고 은행에 25%가 돈이 일하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2020년은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의 주식 투자가 활발하여 금융자산 중 주식자산 비중이 전년 대비 4% 상승하였고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개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점점 주식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계자산 전체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치우친 자산 구성은 가계의 자금 유동성을 저해하며 은퇴 후 생활에 도움되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어려움. 또한 저금리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현금 예금의 장기 수익률은 금융투자 상품에 비해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 한편 조사기간 동안 각국의 가계자산 및 금융자산 구성이 수년간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가계의 자산 구성이 경직적인 만큼 가계가 금융투자 상품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됨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인플레 시대죠. 인플레 시대. 최악의 투자는 현금. 자산 배분 전략은 하고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은 인플레 시대예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디플레이션에 시달려 온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시대로 전환, 자산 배분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이 펴낸 자산배분 월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최악의 투자는 현금이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러니 최악의 투자죠. 현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험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그래요. 주식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어려워요.
정신적 고통 다 따라요. 정신적 노동 엄청나게 따릅니다. 또 몇 달 만에 1년 만에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짧아도 3년이에요. 3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 후를 보세요 말씀드리는 거지, 주식 투자에서 1년 후 결과를 본다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위험 자산이에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몇 달 만에 당연히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각오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할수록 수익률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손실을 볼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 하신 지 얼마큼 되셨습니까? 대부분 1년 전 후예요. 그런데 현재의 마이너스 가지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입니까? 전쟁까지 일어나서. 그러니 각종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평상시보다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하락폭이 크고, 또 지금 기간도 3개월씩 상당히 오래 가고 있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 22%, 사상 최고치 또 경신, 그동안 10몇 %였거든요. 10몇 %였는데 주식 비중이 지금 22%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2분기 자금 순환 주식 비중 5분기 연속 상승하고 나왔습니다. 2019년 4분기 15.3%. 바로 얼마 전에도 지금 보여드렸지만 2015년부터 2020년 19년까지 보면 항상 10몇 %였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서 2020년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21.6%까지 상승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점점 투자 금액이 점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오래 걸려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는 것은 아무리 짧아도 3년이에요. 그러니 뭐 단타치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만 보고 사고 팔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타 말고 정상적인 올바른 노후 대비를 위한 주식 투자는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